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바로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국내 계좌는 드디어 마이너스 2%입니다. 곧 양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좀만 더 상승해줄지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 역시 마이너스 45%에서 벗어나 마이너스 29%까지 말아올렸는데요. 현재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를 제외하면 SSO와 USD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QLD 평단가를 보시면 이제 50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분할 매수 5일차를 진행하면 아마도 59대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 QLD 첫 평단가는 70대였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계속된 줍줍을 통해 80대까지도 올라갔었죠. 그런데 이걸 이번 하락장에 59까지 낮추게 됩니다. 심지어 좀 더 낮출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락장에서의 웅줍으로 축적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내 마음은 조금 쓰리겠지만 멀리 바라봤을 때 오히려 좋은 상황인 거죠.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매수는 QLD는 오늘이 5일차로 매수 타이밍이 끝납니다. 그리고 SSO는 어제 5일차 매수를 끝으로 잠시 관망에 들어가고요. 현재 이평선이 모여있고 차트가 이평선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바로 또 줍줍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 역시 4일차까지 매수하려 했고 오늘까지 매수하면 5일차 매수가 완료됩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흐름을 보면 갈피를 못 잡고 관망세를 보였다. 이 모습이 딱 차트에서도 나오지 않나요? 그렇다면 대체 왜 관망세를 보였을까요? 바로 오늘 시장은 장후 실적 발표만을 기다리며 관망했습니다. 맵을 살펴봐도 같은 상황입니다. 섹터별로 나뉘고 혼조세인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죠. 즉 현재 시장은 차익 실현 매물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논의, 이 재료들의 갈피를 못 잡은 겁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455%이며 금일 공포지수는 63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오늘 시장은 장후 실적 발표를 기다리며 관망했다 라고 말씀드렸죠. 1월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되었지만 시장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기업들이 이 미친 긴축에도 잘 버티고 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향후 가이던스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라는 기업 목록입니다. 로키트 마틴, 존슨앤존슨, 버라이즌, 3M 등 장전 혹은 장중 실적 발표를 진행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장후 실적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당연히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단연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입니다. 자, 바로 실적 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발표 4%까지 상승하다가 현재는 2.7% 상승 중입니다. 좀 잘 나왔나? 오르고 있네? 싶으실 겁니다. EPS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왜 상승을 보이고 있을까요? 바로 클라우드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매출이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고 클라우드 매출이 20%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생각보다 잘 버티고 클라우드 성장세도 괜찮네. 그래서 실적 발표 후 상승을 보이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실적 발표는 예상보다는 선방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영상을 여기까지 다 준비해놨는데 방금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면서 마소 주가가 상승을 다 반납하고 그대로 음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장후 4%까지 급등했었고 아까 영상 자료를 준비할 때만 해도 2.7% 상승하고 있던 마소였습니다. 화면에 빨간 박스 그래프를 보시면 실적 발표하고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고 그대로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음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설마 결국 비관론자들의 말대로 향후 결국 EPS는 감소할 것이고 이게 나타나야 찐 바닥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음으로 중요했던 3M 실적 발표입니다. EPS가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고 매출이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3M도 가이던스를 통해 매출이 감소하고 EPS도 감소할 것을 예상한다 라는 가이던스를 발표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2,500명 감원도 함께 발표했죠. 그리고 다음은 존슨앤존슨 실적 발표인데요. EPS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게 지금 연준의 미친 긴축이 미치는 영향이 진짜 산업별로 다르고 기업별로도 다릅니다. 즉 혼조세며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논의라는 이슈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굉장히 상승 힘이 높은 재료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난장판 실적 상황에 연준은 2월 25bp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파월이 등판해서 발언을 할 텐데요. 여기서 기대감을 꺼트려버리면
주가는 한 번 더 하락세를 향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부분은 현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는 최악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중요하죠. 진짜 힘들어지는 시기가 다음 분기부터 같습니다. 즉 현재 기업들의 실적이 최악은 아니지만 사실 뭐 그렇다고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에 따라 기업 실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거 연착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EPS 증가율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이게 마이너스, 즉 감소로 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착륙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기업 EPS가 평균적으로 15%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경착륙이면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하는 겁니다. 기업들의 EPS가 평균적으로 15%나 감소하기 때문에 말이죠. 경착륙일 땐 항상 큰 폭의 하락장을 경험했고 연착륙일 땐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연착륙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거지 경착륙이면 진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EPS 감소를 전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경기 침체 다 끝나고 들어가야지. EPS 감소 다 보고 들어가야지 라고 대부분의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웅줍 장기 투자자들은 대중들과 함께 움직이면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경기 침체 다 피하고 나서 경기 침체가 다 지나가고 나서 매수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시장 저점이 형성되죠. 그런데 문제는 경기 침체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거의 모든 하락폭을 다 만회했다는 겁니다. 즉 좋은 소식을 다 기다리고 매수하면 이미 주가는 매우 높은 가격까지 다 올라가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식시장은 선행 지표 중 하나입니다. 주식시장은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움직입니다. 선반영, 그놈의 선반영이라는 단어가 매번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경기 침체가 최악인 상황에서 이미 주가는 경제가 좋아질 것을 선반영해서 그 어딘가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경기 침체 끝자락 그 어딘가에서는 이미 다 상승한 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대부분의 대중들이 예금과 적금으로 빠져나갈 때 내던진 주식을 우리 같은 극소수 웅줍 투자자들이 지금 매입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는 주가 하락은 공포에 사로잡혀 폭풍을 치는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려는 부한 애동자들이 내던진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한 애동자들이 내던진 좋은 주식을 싸게 매입할 땐 우리의 계좌가 피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중과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존 템플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지금 우리의 계좌가 피 범벅일 때 이때가 시장이 주는 최고의 매수 타이밍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작년에 계속 반복해왔습니다. 지루하실 겁니다. 계속 죽고 있는데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겁니다. 돈을 계속 넣고 있는데 자산은 그대로, 아니 더 아래로. 분명히 불어나야 하는데 자산은 그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그것을 지속하면 분명히 인생에서 포텐셜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게 사업이든 자영업이든 부업이든 그리고 투자든 말이죠. 세상은 단순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지속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대부분의 대중들은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1년 안에 2배 수익을 원하죠. 대부분의 대중들은 끈기도 부족합니다. 장기 투자자라고 마음먹었지만 결국 현재 절반은 넘게 나가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대중들은 꾸준히 지속하지 못합니다. 이 재미없는 투자를 어떻게 지속합니까? 그러나 그래서 대중들이 평범한 겁니다. 반대로 극소수의 부자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무언가를 계속 지속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은 좋은 자산을 오래 들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은 세계 1위 부자를 내줬죠. 그거 다시 못 찾을 것 같습니까? 결국 일론 머스크는 다시 세계 1위 부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5년에 자산 점프 못 시킬 것 같습니까? 우리는 2025년에 한번 자산이 점프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만 버티면 이제 여러분 그리고 저는
무언가를 얻을 겁니다. 아, 장기 투자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더 보유하는 사람만이 유일하게 부자로 갈 수 있는 지름길, 복리 효과를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